오늘은 조지은 작가님의 승무라는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쌤이 단어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시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우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좀 그리면서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휘를 하나하나 무슨 내신 하듯이 미친 듯이 이렇게 모든 어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시를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승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승려들이 추는 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구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구니는 여승이란 뜻이에요. 여자 승려. 비구니가 동무로 추는 춤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지은 작가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를 쭉 쓰셔 오셨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도 쭉 시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말만 현대시지 단어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 단어를 마주쳤을 때 이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승무가 뭔지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승려들이 추는 춤이다. 여승을 비구니라고 부르는데 비구니들이 추는 춤이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문학에서 여자가 승려가 되는 거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 여자가 인생이 정말 해피했을까요? 막 로또 당첨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스님이 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지.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여인이 이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 이 고통들을 이 종교의 힘으로 좀 극복해보고자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의식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시의 갈래, 자유시, 서정시고요. 그리고 성격, 전통적, 묘사적, 불교적.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적이라는 거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민요적 율격. 우리나라 민요는요, 사문보도 있었고요, 사음보도 있었어요. 사문보는 대표적으로 아리랑 같은 게 있죠. 사음보는 뭐 시집살이 노래 그런 거, 뭐 형님 온다, 시집 갔던 형님 온다, 이런 거 사음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사문보의 율격으로 시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약간 그 민요의 어떤 전통적인 율격을 현대시에 적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이 작품은 사음보의 율격을 쓰고 있어요. 사음격은 뭐야?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어떤 스님의 어떤 문화를 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묘사적, 불교적 괜찮으실 것 같고, 제재는 승무고요. 주제는요, 세속적인 번뇌와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데요. 이 번뇌는 고통, 삶의 어떤 고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말로 쉽게 말하면 고민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번뇌를 해요. 그래서 번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인간으로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불교는 전생, 현생, 후생이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번뇌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번뇌가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어서 어떻게? 승무를 주면서 이 종교의 힘으로 나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문학에서 승화라고 부르죠. 승화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여러분의 언어로는 극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그 승화라고 하는 게 종교적 승화, 예술적 승화, 이게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술적 승화는 어떤 삶의 고통을 예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걸 예술적 승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종교적 승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내신에서 배웠을 작품으로는 제 망매가가 있을 거예요.
여동생이 주었는데 미타찰에서, 즉 불교가 말하는 천국 세계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뭐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끝나는 이 한가, 19채 한가죠. 월명사 스님이 쓰신 이 제망매가에서도 여동생이 죽은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왜? 우리 제외할 거니까 어디에서? 미타찰에서 만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현재를 좀 열심히 도 닦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 측면에서 주제가 종교적 승화로 연결되셨던 걸 떠올려 보시면서 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해 보세요. 자, 특징인데요. 춤을 추는 순서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보식 구성이다. 자, 추보식 구성이란 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단 말과 완벽히 똑같아요. 추적하는 거죠. 보폭을.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거야. 춤을 추는 순서라는 거는 이게 그 승무니까 춤을 추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춤을 좀 이렇게 여기서 동작이 바뀌어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야. 춤추기 전 준비하고 춤추고, 그리고 춤추다가 잠깐 멈추고 또 다른 춤을 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춤이 끝나는, 그리고 시도 끝나요.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춤을 추는 순서라는 거 하는 거는, 춤은 우리가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 즉 눈으로 관찰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을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을 취한다. 수미상관은 이거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시에서. 여기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한다. 이거를 언어를 조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탁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어를 고르고 다듬는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를 굉장히 좀 선별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요, 시적 허용이 많아요. 맞춤법은 어긋나지만 시에서는 허용해주는 맞춤법의 파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글자 수를 맞춰서 사음보를 구성하는 시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이 시가 되게 예스러운 어휘도 많고 우아하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댄스니까, 춤이니까 당연히 동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정적인 이미지는 춤을 멈췄을 때예요. 춤 스탑 한 상황에서 여승이, 내가 스포를 하자면 얘가 울어, 또르르 울어. 약간 그럴 때 정적이에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시의 이미지를 선생님 머릿속에 한번 오늘 그려주고 갈게요. 오늘 시선의 이동이 있는 시여서, 자, 가을달 밤에 촛불 아래 빈 누대에서 여승 한 분이 동물을 춘다. 그럼 화자는 누구야? 화자는 이 춤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중,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포착하셨어야 돼. 왜? 화자가 여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자는 이 여승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여승의 속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여승이 아마 인생이 좀 빡셌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어디? 여승이 눈물을 흘려요. 춤추다가. 딱 그 부분을 통해서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세속의 고통들, 이런 번뇌들을 이 승무를 통해서 승화시키려고 춤을 추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만 해주는 거지, 여성의 어떤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부분들은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엮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작품이랑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건 이 시가 다 끝나고 쌤이 엮어 읽을 수 있는 작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로 가면은 얇은 사 하얀 곡깔은, 얇은 사는 이 사가 비단사자거든요. 비단사자야. 그래서 이 비단은 하얀색 그 곡깔이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라고 하는데요. 이따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런 하얀 곡깔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하얀 곡깔 모자인 거야. 그죠? 그리고 여승이 옷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승복 있잖아.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엄청 길어요. 그죠? 소매가 이렇게 엄청 길어요. 착 이렇게. 그죠? 이게 손을 이렇게 폈다. 손가락처럼 보이니? 그림도 못 그려.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여승을 이게 그 쌤이 이거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두루마리 좀 되게 크다라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왜 이렇게 그림 열심히 그려나? 자, 이렇게. 자, 이게 여기 이게 신발 아니고 이게 버선이거든요. 이 시에 이 버선이 나와. 자, 요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얇은 비단 하얀 곡깔. 여기서 시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안이 바로 하얀의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겠죠? 하얀이잖아. 그리고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라고 하는데요. 짠짠짠짠은 뭐야? 사음보.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아직 춤 안 춘다. 그지? 아직 춤 안 추고. 그리고 이 하이안 곡깔은 뭐 같대요? 나빌레라. 나빌레라는 나비 가꾸나이를 되게 우아하고 예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유법을 알게 되네. 은유법 여기 시엔 2번 나오거든요. 뭐야? 곡깔. 나비 같다. 그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일단 하얀색이라는 거지. 하얀 나비 같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예쁘단 얘기지. 얇아가지고, 그치?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춤을 아직 안 추는데 파르라니 깎은 머리 시각 이미지. 그리고 파르라니도 파란이에요. 파란. 또 시어를 조탁하고 시적 허용을 하고 있죠. 시적 허용. 깎은 머리를 박사는 얇은 비단이란 뜻이에요. 고깔에 감추고, 이 감추고도 시적 허용. 감춰놓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파란 머리는 이 하얀 고깔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시각적 의미를 통해서 어떤 여승의 외모, 외양을 묘사하고 있구나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다 이렇게 사음보 이렇게. 그리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성의 볼이 뭔가 약간 과즙상인가 봐. 볼에 어떤 색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색이 어떤 색이야? 곱대. 고와서 서럽다. 곱다는 거는 긍정적 시어인데 서럽다는 것은 부정적 시어니까 이게 바로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죠. 꾸며주는 말에 서로 어울리지 않네? 역설법. 자, 역설법이고 이게 곱다는 거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여성이 젊다. 여성이 젊다. 그럼 눈물 나야 돼 이제. 저 젊은 녀석은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길래 스님이 되었을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직 춤 안 췄다잉. 뭐지? 춤 추기 전 여승의 무엇을 묘사한다? 외양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죠?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 뭐 하얗고 파란 머리를 고깔에 감췄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비 같고 이런 거. 자, 이렇게 색채 이미지 쓰면 100% 시각이란 말이 가능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빈대에 이 빈대가 이제 공간적 배경 무대가 되겠지? 이거 좀 색이 좀 잘 안 보이네. 색상을 바꿔드릴게요.
공간적 배경. 그리고 황촉이 말없이 녹는 방에. 이게 지금 밤이라는 게 지금 시간이잖아. 그 황촉이 촛불이거든요. 쌤이 아까 그 촛불이 그 촛불 앞에서 혼자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너무 감성적이지 않아? 나도 이런 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촛불 이 주어가 뭐야? 촛불이야. 촛불이 뭐해? 녹아. 근데 괜찮아. 근데 부사어는 뭐야? 어떻게 녹아? 말없이 녹아. 촛불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사물이죠. 그런데 말이 없대 촛불이. 즉 의인법. 그리고 촛불이 녹고 있다는 거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관형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밤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오동잎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계절 배경인데 오동잎 언제 떨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가을이에요. 이렇게 외워주니 모르면 외워야지 뭐. 잎새가 다리 지는데 야 분위기 끝내준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경치를 묘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춤을 추는 무대와 시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춤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치? 쌤이 이거 이렇게 친 부분들 시간, 공간, 계절을 알려주고 있죠. 춤 언제 추는 거야? 볼까?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자, 이거 머릿속에 시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소매가 길잖아. 소매가 이렇게 길잖아. 그치? 소매가 이렇게 길어서 하늘은 넓고라고 하는 거는 긴 소매를 싹 하늘로 뻗었다 라고 생각해봐요. 춤추는 이미지 그려봐요. 소매를 쫙 펼쳐서 하늘을 향해 뻗었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샤라라 이렇게 왜 치마 입고 회전하면은 치마 막 돌아가듯이 소매도 막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돌아설 듯 근데 안 돌아서네 어떻게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웰시버선이요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사음보잖아. 근데 사음보인데 여기 앞에 세 번째 그 음보에서 글자 수가 엄청 많죠.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글자 수를 늘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 호흡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호흡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되게 동적 이미지를 줘요. 예를 들어서 긴박하거나 긴박함 아니면 격정적인 동작이라고 표현할까? 격정적인 움직임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갑자기 많아지나. 왜냐면 그 앞에서는 막 그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콧가래 감추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돌아설 듯 날았으면 사뿐 접어올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춤을 추는 거잖아. 근데 춤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춤을 시작하는 건데 자 빠른 동작의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되게 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뿐히 접어올리고 막 이렇게 또 웨시버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봐봐요. 이거 있잖아. 이게 오이시 같다고 해가지고 요런 버선을 웨시보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오이시 버선이 원래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이 샥 올라간 이 곡선미, 그죠? 그 이 곡선미까지 어떻게 우아하게, 우아한 춤, 곡선미가 있는 춤을 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른 동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막 회전하는 거야. 막 돌아설 듯 빙그르르 날아가며 막 이렇게 그지? 자, 그리고 까만 눈동자 팔보시 들어. 그러면 여기도 이제 시각이네. 시각적 이미지가 또 나오고요. 색채 이미지. 그리고 이제 까만 눈동자라는 게 또 여성이 젊다는 걸 알려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젊음의 표상. 아까 젊음의 표상 그 곱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럼 얘를 1번으로 부르고 얘를 2번이라고 부르고 얘를 3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살포시 가볍게 들어가지고 눈동자를 들어서 먼 하늘에 뭘 바라봐? 별빛을 바라보는데 이 별빛 한 개가 모두 다 까만 눈동자에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보다 단어가 몇 개 없지 않아?
아까 빠르게 춤추는 동작이 끝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춤 멈췄지? 춤 스탑?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동적인 이미지라고 오면 안 되지? 동적의 반대말인 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뭐 하고 싶어 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뭐가 있다? 별빛이 있다. 그럼 우리 이 별빛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구나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별빛은 겁나 중요한 단어겠네. 완전 긍정적인 지어겠네. 자, 그럼 이 별빛은 뭐 종교에서는 해탈한다 그러지? 해탈한다 그러지? 혹은 이상향. 그치? 아니면 뭐 영원 아니면 뭐 어떤 힘, 소망, 종교적인 소망 이런 거 다 되겠지? 종교적인 염원, 소망 이런 거 다 되겠죠? 지금 글씨가 염원. 자, 그럼 이 사람은 뭐 잠깐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별빛을 본다. 즉 이 사람이 해탈을 염원한다. 이 해탈이 이제 별빛 완전 플러스 이 사람이 원하는 바예요. 춤을 추는 목적도 결국 이거 해탈하려는 거야. 별빛을 싹 내 인생에 가져오려고. 자, 그리고 나서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이 복사꽃 고운 뺨도 복사꽃 같은 거는 복숭아꽃이잖아. 복숭아꽃. 이런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뭐 직유법이네요. 두 방울이야. 자, 이 두 방울이 이제부터 여자가 이제 울어줘야 돼 이렇게, 그치? 눈물을 뭐 두 방울인데 쌤이 세 방울 그렸어? 두 방울만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미지 그렸어? 이 이미지 두 방울 눈물. 근데 이 눈물을 여기서 번뇌를 구체한다는데 왜냐면 번뇌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고통스러워라고 직접 시에서 말하면 그 시가 아니죠. 일기지.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이 여승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 고운 뺨에 이렇게 그 두 방울이 착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착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롱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점점점이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번뇌를 구체화한 게 바로 이 눈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사에 시달려도 자, 세사는 부정어잖아. 세상살이의 고통, 속세의 고통에 시달려. 이 사람 역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알 수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저 사람 고통스럽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번뇌는 별빛이라고 하는데 뭐야? 번뇌가 왜 아까 별빛 좋은 거 아니었어? 번뇌 마이너스잖아. 무슨 말이다? 역설법. 결국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초월하며 그때부터 진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이 번뇌를 초월하면 이제부터 진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승화를 하는 거죠. 번뇌 정교적 승화. 그러면 이 번뇌라는 이 부정적인 시어가 그 앞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앞에서는 막 서럽다 그랬잖아. 머리 막 파르르하니 깎고 막 힘들게 사는 느낌밖에 없었잖아. 물론 춤은 예뻤지만. 근데 별빛이라는 이 번뇌가 별빛이라고 되면서 이 한 문장에서 부정적인 이 번뇌가 별빛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해탈에 대한 염원, 이 종교적인 승화로 이게 이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우리가 별표를 빡 쳐줘야 돼요. 왜? 시적 전환이 생기는 부분이다. 무슨 말이야? 시는 세 종류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장 흔한 유형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요 사이에 시적 전환이 생긴다.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긍정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힘, 그 어떤 전환의 매개체, 인식 전환의 매개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는 인식전환의 매개체가 뭐겠어?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워 이러다가 갑자기 번뇌는 별빛이라. 춤이죠. 뭐를 통해서 번뇌를 종교적 승화시킨다고? 승무를 통해. 그쵸? 승무를 추면서 종교적 승화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 주제 사이에 짜잔 시적 전환 쓸까? 승무. 화살표. 세속적 번뇌가 있었어. 부정적인 현실을 기반으로 했어. 그리고 원래 모든 시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쓰여져요. 로또 당첨되는 날에 여러분이 시를 쓰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자친구한테 차인 날에 쓰고 싶지. 그죠? 이거 장난이 아니고 찐입니다. 문학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시를 써요.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승무를 통해서 긍정으로 종교적 승화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뭔가 종교적으로 이제 이겨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시어나 어떤 번뇌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 시적 전환을 기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작 전환이 여기서부터 있었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그치?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해놓고 여기 딱 줄쳐놓는 거지 시험 볼 때. 그럼 여기 서럽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시작 전환 안 생겼잖아. 여러분이 시를 끝까지 읽었다 그래서 이 시 전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해도 고와서 서러워라만 딱 줄치고 물어보면 아직 그 전환이 안 갔다고. 아직 그 번뇌는 별빛이라는 깨달음을 아직 못 갔어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세요. 특히 모의고사처럼 재빨리 선지 분석하셔야 될 때 낚시질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시적 전환 딱 끊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시 딱 반띵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이 시가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속어가 나오면 찾기가 쉬워. 근데 여기는 접속어가 없어. 그래서 번뇌는 별빛이라는 역설적인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도 또 은유법이라는 것도 중요하네. A는 B다. 번뇌와 별빛이라. 그럼 은유 2번. 번뇌, 별빛. 그치? 자, 그리고 다시 휘어져 감겨오고 뭐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다시 춤추네? 근데 여기서는 춤이 좀 느린 춤이거든요. 이거 춤 앞에 지우개 느린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그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있죠. 거기 부분은 다시 동적으로 가요. 다시 동적 이미지 멈춰. 느린 춤 추고 동적. 그리고 스탑. 느린 춤 추고 스탑. 동적 이미지. 뭐 한다? 합장한다. 자, 합장한다는 얘기는 그림 그리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있으면 손 이렇게 모으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 요 기도 이게 합장이에요. 불교식 그 기도지. 자, 그래서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완만한 이 춤 동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춤 동작에서는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휘어져 감기울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를 완만한 춤 동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돌아설 땐 날아가고 좀 동적인 서술어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뻗는 손을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 휘는 느낌? 그러니까 동작이 크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술어를 근거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느린 춤으로 이제 춤을 추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는 그 여승의 그 손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합장인 양하고 난다. 이 양이 지규법이잖아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뜻이 뭐뭐 인양 네 개가 지규법이잖아. 그리고 합장인 양 짝 하면서 이제 춤을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춤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춤추기 전, 춤추고, 그리고 춤이 끝나고 여기까지로 이렇게 춤을 추는 순서를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뭐가 합장인 것 같다는 거야? 뭐가 합장인 것 같아? 그래서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이 손이 어떻대? 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것처럼 싹 한다는데 결국 합장하면서 이 사람 뭐 바라겠니? 합장하면서 뭘 기원하겠어? 무엇을 바라면서 기도하겠냐고요? 별빛이죠. 이 사람 해탈하고 싶잖아요. 번뇌를 종교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니까. 이 별빛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 별빛을 소망하며 기도 중.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합장이 좀 뭐라 하지? 좀 경건한 춤의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춤 사위라 그래요. 춤추는 모양. 그리고 이 밤사, 이거 뭐야, 밤이야? 이 밤사 귓도리. 이 귓도리도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금 가을이죠? 귀뚜라미. 자, 그리고 지세운 삼경인데, 삼경은 무조건 시간 외워야 된다. 삼경 맨날 사람들이 시를 쓰면 다 지금 시간이 삼경이래. 왜? 밤이라서 그래. 속상한 사람들이 잠이 오겠어요? 11시부터 1시 사이를 삼경이라 그래요. 엄청 깊은 밤이야. 한밤이야, 한밤.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우니까 이 시간에 무서워. 이 시간에 혼자 촛불 아래에서 춤을 춰. 자, 그리고 앞에 1년하고 내용 똑같잖아. 얇은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게 바로 수미쌍관이겠네요. 여기 부분이 수미쌍관, 여기 부분 수미쌍관, 그죠? 수미쌍관, 머리수, 꼬리미, 서로상 관련이 있다. 서로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촛불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벌써 이제 한밤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게 뭐 12시인지 뭐 1시인지 구체적인 시간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좀 시가 끝났잖아. 여기서는 또 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귀뚜리도 지세우는 삼경이라 하는 얘기가 지금 귀뚜라미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이 끝난 후에 어떤 정적감, 이런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지? 자, 그리고 이 시상이 전개에서 좀 정리된 거 살짝 볼까? 자, 춤추기 직전의 모습에 고깔 머리 볼로 시선이 좀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한 시선,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고깔로, 머리로, 아니면 볼로 이렇게 1, 2, 3년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승무 추구, 그러다가 급박하게 춤추다가 느리게 추다가 경건함을 합장으로 춤사위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춤추는 동작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어의 조탁, 시적 호용이 일어난 그 4가지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는 이제 역설법도 2개나 나왔잖아. 여기서는 역설법이 역설법 여기다 쓸까? 역설 1번 아까 고와서 서러워라. 2번 번뇌는 별빛이라. 이 부분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또 수미쌍관의 매력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미쌍관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춤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지속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 머리 부분에 춤 시작한다 하고 그 다음 시가 쭉 이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그 수미상관으로 끝나면 춤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시의 흐름이 춤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형식적인 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반복법이기 때문에 운을 만들겠지? 운을 만들겠지? 그리고 당연히 주제 강조해주고, 그리고 뭔가 분위기도 만들지. 왜냐면 지금 얘가 그 수미상관된 내용이 뭐냐면 고깔이 나비 같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승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되겠지? 그러니까 고깔이 나비 같다 라는 말 두 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시적 분위기를 되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비 같다 말 두 번 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처음과 끝이 같으면 형식적으로 통일성 그리고 균형감을 부여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안 되네. 할 말이 좀 더 있네. 이제 많은 시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이 나타나요. 여기서는 이제 대립 이미지 좀 볼까? 자,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속세가 있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속세와 대립되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뭐 천상이라고 해볼까? 아니면 초월의 세계? 아니면 그냥 초월 세계여도 돼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시어가 나온 건 아니니까. 종교적인 초월 세계라고 이렇게 보면 여긴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반띵을 하자는 거야. 여기서 내가 빈 누대, 여긴 무대죠.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미안해 왜 자꾸 내가 나라 그러지? 여승이 무엇을 바라봤지? 쌤 머릿속에 이미지를 너무 그리고 있어서 내가 춤을 추고 있어. 쌤이 춤추는 거 좋아하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자, 얘가 어딜 바라보아? 지금 무대에서 하늘을 바라보죠. 이 사람은 하늘이 바로 내 가고 싶은 내 워너비 이상향의 공간인 거지.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늘 바라보면 이제 별빛도 비슷한 시어니까. 그리고 얘가 고깔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깔이 뭐 같다고 했지? 나비 같다 그랬어. 그럼 나비도 뭔가 이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이 현실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렇게 하얀 나비. 그리고 이것은 또 번뇌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번뇌를 별빛으로도 표현했으니까. 그죠? 별빛 두 번 나왔으니까 번뇌는 별빛이라 라고 해서 이미지를 대립시킴으로써 이 속세 어떤 이 지상에 있는 이미지와 초월세계 현실을 초월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대립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속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승무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이 해탈의 염원이 얼마나 초월적인 것인가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속세의 번뇌를 이 승무를 통해서 극복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어나더 레벨로 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엮어읽을 작품까지. 자, 엮어읽을 작품은 신석초 시인의 이육사의 BF 바라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화자가 여승이에요. 그래서 여승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근데 여승의 삶이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승이 됐는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여승이 되는데 뭐 안 힘들겠어? 근데 또 아예 제목이 여승인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누구? 백석. 제일 잘생겼잖아. 거의 방탄소년단 B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저의 제자가 아닌데 이 강의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백석이 얼굴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백석 시인이 여러분의 최애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잘생겼어. 러브 스토리도 끝내줘. 기생 자야와의 러브 스토리. 나중에 뭐 백석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 자, 이 여승이란 작품에서는 여기는 여승이 화자는 아니야. 여승이 화자는 아니야. 이게 여승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승무랑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 여승이 머리를 밀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거든요. 머리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왜 하필 뚝뚝 떨어져? 눈물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지? 울면서 머리가 떨어지나 봐요. 근데 내가 저 얼굴을 보니까 나 아는 여자인 거야. 근데 옛날에 여기 이게 그 옥수수를 팔던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혼자 머리를 밀고 스님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겠어? 막 추측을 해봐. 딸이 죽었지. 그래서 이제 지아비는 가출하고 딸은 이제 도라지 꽃이 좋아가지고 산으로 갔다 그래요. 이제 산에 이제 무덤을 묻혔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여승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석초대 백석도 모두 일제시대 사람이잖아요. 당시 여성들이 겪었던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들을 이 스님으로, 그러니까 스님 실제로 많이 됐나 봐. 그래서 그걸 되게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은 단순히 여성 그 개인이 아닙니다. 그 일제시대 때 고통받았던 어떤 민중들의 모습 혹은 어떤 여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시적인 대상이 되겠죠. 진짜 그 여자 한 명의 일이 아닌 거야. 고통받았던 수많은 여자들과 그 일제시대 민중들이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한 그 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래서 문학은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역사의 기록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볼 수 있잖아. 이런 시를 읽으면서. 근데 이 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움을 시적인 아름다움을 쟁취하고 있는 시가 이 승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승무가 이 아름다움을 획득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시어의 조탁으로도 물론 큰 역할을 해요. 시가 굉장히 그 우아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미예요. 어미, 이거 알았어. 내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어미만 정리하고 끝내줄게. 자, 이 시에 어미가 영탄형 어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영탄형 어미를 쓰고 있으면은 이게 문장의 형식으로는 감탄형 문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장이 5가지 형식이 있잖아.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감탄형 문장을 쓰고 있으면 우리가 영탄적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이 승무가 너무 예쁜 거야. 여기서의 그 어미들 쌤 외웠어. 그 서러워라 있지. 서러워라. 그리고 나빌레라. 순서 섞일 수 있음 주의. 그리고 별빛이라. 번뇌는 별빛이라.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외시 보선 이어 이렇게. 자, 이 외시 보선 이어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쌤이 사실 문법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문학을 잘하려고 그래도 엄매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이어는 품사가 뭐예요? 혹격조사예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거. 그치? 혹격조사의 경어체예요. 높임법. 그치? 그러니까 뭐 이어나 이시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혹격조사를 쓰면 항상 이 감탄법, 도노법 이런 말이 가능해요. 도노법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법이지. 그리고 감탄법이 무조건 가능해요. 도노법, 감탄법, 그치? 그리고 근데 이 감탄법과 근데 영탄법도 물론 당연히 가능한데 영탄법은 좀 큰 개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큰 개념으로 영탄형 어미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같이 느낌표가 어울리지 않아요? 서러워라, 외시보선 이어, 별빛이라 이 느낌. 요게 바로 영탄형 어미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서러워라 나빌레라 별빛이라는 영탄의 어미라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표 어울리잖아. 근데 혹격조사 있으면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 느낌표를 박아주겠어. 혹격조사 외웁시다. 혹격조사 혹시라도 혹격조사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혹격조사는요. 야, 이시여 이거 현대어에도 이걸 쓰고요. 오늘날 안 쓰는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혹격조사가 있어요. 이게 하예요. 정읍사에서 나와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멀리곰 빗쥐옷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하지? 현대어풀이 할 때 달림 이시여라고 하잖아요. 달하, 그치? 달하, 달님이시여. 그래서 이게 요게 경어체야. 높임법. 높임에 이 혹격조사를 쓰기 때문에 달 뒤에도 님도 그냥 붙여주는 거야.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시여로 번역? 현대어풀이를 하죠. 그래서 혹격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말을 건네는 방식, 도노법, 감탄법이 정답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시지만 많은 친구들 또 어려워하길래 자, 승무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뭐 복습하시고 자, 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